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케겔 운동 사정 조절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정을 조절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정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사정을 참는다. 그리고 그 사정을 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제일 많이 적용되는 노력들이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을 조이고 항문에 힘을 좀 줘봐라. 그래서 저에게 나가는 걸 좀 막아봐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나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케겔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케겔 운동은요, 원래 1948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이라는 분이 여성들의 요실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방법입니다.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문을 좀 조여서 한 9에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힘을 빼고 다시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줘서 유지했다가 힘을 빼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죠. 우리가 뭔가가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할 때 나도 모르게 항문 쪽에 힘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노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게 케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케겔 운동이 우리의 사정 조절에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사정할 때 나올 것 같아 갖고 뭐 힘도 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들의 그 이면에 보면 야, 다른 사람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참 이런 좀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케겔 운동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도 사정 조절에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케겔 운동은 좀 이해하려면 해박적인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한번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방광이고요. 그 밑에 남성들은 자그맣게 밤톨만한 크기로 여기 전립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로 이렇게 직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꼬리뼈가 있겠죠. 뒤로 뼈가 있을 겁니다. 척추뼈가 이제 이어지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 이제 치골 부위에 치골뼈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경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보면은 여기 요 근육, 요 앞쪽에 치골하고 뒤쪽에 미골, 꼬리 쪽에 있다고 해서 미골이고요. 요 앞쪽은 이제 치골이 되겠는데 이 치골하고 미골을 연결해서 이렇게 판상으로 우리 위쪽에 있는 장기들을 받치고 있는 요 근육이 있어요. 우리 요 근육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골반 저 근육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케겔 운동 할 때 힘을 주는 곳은요, 여기 뒤쪽이에요. 뒤쪽에 이제 일종의 항문 거근, 항문을 들어올리는 근육이다라고 해서 항문 거근인데 이 항문 거근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항문 거근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게 미골근이 하나 있고요. 꼬리뼈죠, 미골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치골하고 미골을 연결하는 치골 미골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골 미골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치골 미골근, 요거는 뒤에 있는 미골하고 앞쪽에 있는 치골하고 이렇게 해먹처럼, 해먹 아시죠? 이런 거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어놓는 요 해먹처럼 여기 앞쪽에 치골, 뒤쪽에 미골 이렇게 앞과 뒤를 연결하는 그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PC 근육 얘기를 하는데 이 PC 근육이 이 치골 미골근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줄 때 항문 거근에 힘을 주면
요 치골미골근, 그러니까 피시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시 근육이 힘을 받아서, 자, 여기다 힘을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약간 당겨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이 해먹이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겠죠.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그죠? 네, 그래서 요 위쪽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이 바로 있어요. 남성들이야 뭐 이렇게 전립선도 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방광 바로 밑에 이게 요도가 4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요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들이 자녀를 낳거나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방광이 처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요 실금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요 아까 그 피시 근육이라고 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질 조임을 결정하는 그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성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요 근육이 처지는 걸 조금 뭐 당겨 올리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또 그런 시술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거를 이렇게 힘을 줘서 바짝 끌어올려서 여기에 대한 저항감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축 처져 있을 때보다는 여기 이렇게 있던 것들이 당겨지면서 여기 위쪽을 단단하게 이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케겔 운동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정감이 왔을 때 요 케겔 운동을 적용하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잘 안 될 거다. 왜 안 되냐 이거죠.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걸 설명을 들으시려면, 이해를 좀 하시려면 사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정은요, 요거는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과정이 합해져야 사정이라는 과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정 과정이 끝나면 사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사정이라고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두 개의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요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여드린 것 중에 조금 전립선을 크게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위에 방광은 필요 없고 전립선에 있는 그 주변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전립선은 요 안쪽에 이렇게 사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정낭이라고 합니다. 정낭.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정관 팽대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낭하고 여기 정관 팽대부,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만한 공간이 좀 있어요. 네. 여기를 이제 정구라고 합니다. 요 정구. 자, 우리가 성관계를 해서 사정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삽입 운동이에요. 일단 발기가 되죠. 음경이 부풀어 올라서 여기에 밀착이 딱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미골이고 여기는 치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정기관인 전립선에 물리적으로 마찰 또는 진동을 주게 됩니다. 이 전립선에는 뒤쪽, 이게 이제 앞쪽이고 엉덩이 쪽에 있는 뒤쪽인데, 이 뒤쪽에 사정관이 있고, 이 후부라고 합니다. 전립선 후부 쪽에 사정관, 그 주변에 사정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마찰 또는 진동을 자극을 주게 되면 사정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서 이 사정관이 연동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움찔움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정액들의 이동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정액은 그 전에 설명드린 바가 여러 번 있지만 정액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전립선액, 그 다음에 정낭액, 그 다음에 정자, 요 세 가지가 모여야 정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동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립선액입니다. 전립선액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어느 공간으로? 이 정구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지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전립선액이 이동한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정낭액이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구에 또 정낭액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또 끝으로 여기 고안에 있는 정자가 가장 느지막이 출발해서 정관 팽대부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정구 안으로 모여서 점진적으로 차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누정이라고 합니다. 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액이 이동해서 정구 안에 차오르는 저장되는 일종의 저장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 방광에 소변이 차 올라와서 요일을 느끼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구도 보면 이렇게 이렇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관략근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광 쪽에 연접해 있는 위쪽의 관략근을 내요도 관략근, 아래쪽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PC 근육, 그러니까 골반저 근육하고 연접되어 있는 여기 관략근은 외요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통상 편하게 위쪽을 방광 관략근, 아래쪽을 그냥 사정 관략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됐건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요 안쪽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여기 안에 이렇게 정액들이 차오르는 거죠. 이렇게 처음엔 전립선액, 두 번째는 정낭액 이렇게 하면서 쭉 차오르게 되면 여기 내압이 증가합니다. 여기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뭐가 있어요? 압력 수용체가 있어요. 이 압력 수용체가 있어서 이 높아진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바꿔서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방광에서 요일을 느낄 때와 똑같아요. 방광에 소변이 차니 방광 내압이 증가하고 증가된 압력을 방광에 있는 압수용체가 받아들여서 소변이 마렵다라고 인지한다고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액이 이렇게 차오르면 압력이 증가해서 전기적 신호를 뇌가 받아들여서 쌀 것 같다라는 신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다가 쌀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건 요 정구 쪽으로 이 정액이 이동을 해서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차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압력이 평상시에 3배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빵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정이에요. 사정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경련성 수축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듯이 반응한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에 이제 그 전립선들이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쭉 짰다가 풀어졌다가 쭉 짰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쭉 짜면서 앞으로 쭉 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사정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동원하는 게 바로 항문조이기, 케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얘를 항문 거근을 딱 당겨서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압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그 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약간의 저항이 발생한다고 했죠. 네, 그건 맞는데 얘가 이 전립선 수축과 이완해주는 요 힘이, 요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밀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항문을 조인다든가 하는 이런 압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노력이 실제로 우리 사정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사정 조절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시면 이 케겔 운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케겔 운동을 적용하는 시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조절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 관략근에 좀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 누정이라는 과정, 정액이 이동해서 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넘어와가지고 압력이 잔뜩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높아진 압력의 어떤 신호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겔 운동을 적용을 하더라도 사정감이 이미 동반했거나 발생한 상태에서는 케겔 운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정 조절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케겔 운동을 적용할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사정감이 이쪽으로 정액이 많이 이동해서 이미 많이 차올랐을 때는 이런 노력들은 의미가 없으니 정액이 이동하는 단계, 즉 누정 단계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쯤에서 항문을 조인다거나 또는 휴지기를 갖는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사정 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케겔 운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 방법을 적용을 할 때 시점들이 사정감이 오면 쌀 것 같으면 그때 노력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케겔 운동이 이렇게 사정 조절에 도움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도움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케겔 운동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점이 가장 큰 문제다. 사정감이 이미 동반된 상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액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걸 초기 누정 단계라고 하거든요. 누정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인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초기 단계에서 통제하는 건 사정 조절의 의미가 있으나 이미 정구 쪽으로 정액이 이동한 상태에서는 조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사정 조절의 노력에 적용을 노력해 보신다면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케겔 운동이 사정 조절에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